네, 4월 5일 수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오후장 레시피를 짜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네.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지금 양대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시나 코스닥 지수가 진짜 그렇죠. 강하거든요. 네. 오늘은 좀 2차 전지 수급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 좀 분산이 된 것 같은데 오늘 계속해서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물론 이제 겨우 한 3일 정도 지켜보고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제가 이제 4월 첫 거래일 날, 4월 3일 날 네. 국내 이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2분기 때 이제 중소형주가 잘 갈 것인가, 대형주가 잘 갈 것인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1분기 때 이제 중소형주들이 잘 갔으니까 이제 대형주들이 간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가 더 반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정말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지금 1% 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일봉 차트 열어보시면 진짜 아찔하다 싶을 정도로 5일선 이격이 좀 벌리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수급 심리가 워낙 지금 강해져 있다. 제가 코스닥 일봉 차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요때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던 요 구간이 SBB 사태가 이제 터졌을 때거든요. 제가 지금 네모 표시해놨는데 여기 이 자리가 그야말로 이제 최저점이었고 그러고 난 이후부터 지금 V자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100포인트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868, 거의 870선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지금 IT,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 눈높이를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 그간에 우리 시장은 워낙 한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도 괜찮고 거기다가 IT도 지금 어저께 조정받고 나서 조금씩 이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어저께 제가 이제 기판 종목들 많이 강조해드렸었죠.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해성DS 이런 종목들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제약바이오 종목,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두루두루 지금 골고루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우리 코스닥 시장이 순풍에 이제 돛단 듯이 지금 순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물론 이제 조정은 분명히 좀 들어올 거예요. 중간중간에. 지금 5일선 이격이 딱 지금 5일선 붙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짝 한번 누르는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거든요. 음봉 조정을 받거나 아래 꼬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이격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이 분명히 좀 있는데 5일선이 워낙 지금 단단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9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상승 랠리 펼쳐질 것이다.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 있지만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얼마 전에 제약 바이오 종목 꼭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뭐 며칠도 안 돼서 바로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네.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레시피 한번 짜봐 주실까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당연히 봐야 되겠죠. 봐야겠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너무 싸다. 가격 메리트가 주가가 있죠.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겁먹을 필요 없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편입을 하셔도 저는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또 달달한 한 줄 레시피는 AACR 참가 기업을 주목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ACR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암 연구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계 3대 이제 암학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 3대 암학회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았으면 사실 뭐 학회가 열리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어제부터 여기에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네. 매드팩토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제가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매드팩토라고 하는 이 기업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월봉을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 종목의 최고가가 13만 4천 원이었는데 최근에 16,000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들러붙어 있다가 오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매드팩토가 지금 최장한과 관련해서 키트로드하고 지금 병용 임상하고 있는 걸 임상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한다. 어디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AACR 미국 이제 암 연구 학회에 참석을 해서 임상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수급이 그냥 공매도를 많이 쳐놨던 상태에서 쇼커버가 딱 들어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오늘 분봉 보시면 그냥 장 초반에 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1시간 만에 그냥 상한가 붙여놓고 한 번도 지금 풀리지 않고 딱 안착이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결정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매드팩토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급락해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수급적인 측면도 지금 쇼커버에 대한 이제 기대감,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거래도 이제 활발하게 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참가하는 기업들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오늘 오전에 다 올려놨어요. 지금 거의 한 20여 개 가까운 이제 기업들이 AACR 이제 참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기업 리스트들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매드팩토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한미약품, ST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로 AACR에 이제 참가하는 기업인데 사실 저는 AACR에 참가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요.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번 올라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다. 금리 인상이 이제 정점을 쳤고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오늘도 미증시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조정받은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어요. 어저께 이제 제조 PMI 지수가 상당히 좀 부진했고 오늘은 2월에 이제 구인 구직자 신규 고용에 대한 어떤 고용 지표가 이제 부진하게 좀 나오면서 진짜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켠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미 연준의 이제 긴축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죠. 왜 제약바이오 기업들 얘기하면서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자본 조달을 하는 게 정말 좀 중요해요. 돈을 버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조달을 얼마나 좀 싸게 할 수 있는 이 조달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업 가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금리를 정말 빠르게 올려버리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막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긴축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전체적인 어떤 센티멘트, 투심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미 매니저께서도 오후장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에 꼭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네.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없을까요? 그 펀더멘탈을 이제 좀 따지면서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하면 좀 치가 떨려요. 그쵸. 다 적자 기업이고 그냥 재무제표 열어보시면 전부 적자예요. 막 5년, 6년 동안 계속 적자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 이걸 기술 수출을 하거나 혹은 최종적인 임상 단계까지 나아가기까지 최소 평균적으로 5년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돈을 1원도 벌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 특례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그 상장 제도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본 조달을 좀 수월하게 하고 연구 개발을 잘 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도 하고 혹은 최종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 성공하는 단계까지 가면 진짜 제약바이오 기업 하나 잘 키우면 수천억에서 뭐 수조 원대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3월 달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도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 종종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맞아요. 웬만하면 다 손절당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3월 달에 사실은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좀 부각이 좀 됐었잖아요. 감사 보고서 제출 못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다들 막 적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보고서 또 제출 못하는 기업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3월 달까지도 좀 누르다가 이제 3월 상폐 시즌이 이제 끝나자마자 뭔가 좀 활기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AACR과 관련된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까지 좀 붙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보다는 얘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 그리고 연구개발 R&D 비용을 얼마나 이제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기업들이 이제 기업 평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전략을 좀 짜볼 때는 아무래도 뭐 실적 모멘텀보다는 뭐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네.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이랑 같이 한미사이언스를 그때 편입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네. 14%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당연히 홀딩하겠죠? 이게 지난주 30일 날 소개해드린 거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근처까지 다 다다랐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하면 벌써 14% 정도 수익 중이고 한미사이언스뿐만 아니라 한미약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지금 급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차트 추세가 일단은 완벽하게 지금 한 방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고요. 거래도 아주 강하게 지금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우하향하고 있다가 이 우하향하는 패턴을 이제 깨고 완벽하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제가 코스닥 차트를 여러분들께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 일봉 차트가 이렇게 1년 이상 우하향하고 있다가 이 우하향 패턴이 이제 딱 해소가 된 구간이 1월 말 정도였거든요. 이때 1월 말에 720포인트, 72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때 제가 코스닥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지금 우상 패턴으로 이제 변환이 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눌림목 조정을 좀 만들었고 털어낼 물량들 지금 다 털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만 이제 붙여주면 가격이 되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추가 상승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편입했던 대주전자재료를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섹터 그래도 견조하거든요. 네. 좀 수익을 볼까요? 아니면 조금 반 정도는 더 들고 가볼까요? 더 들고 가야죠.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 중에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목표가를 이제 38만 원. 지금 현재가 50만 원인데 목표가 38만 원이라는 얘기는 팔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리포트가 나오니까 더 올라간다. 그쵸. 지금 마치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서로 이제 좀 붙은 그런 이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국내 코스닥 시장의 이제 상승의 질이 다른 날과는 확연하게 좀 다른 게요.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정말 강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지금 에코프로, BM, LNF 다 상승 중이고 지금 제가 리뷰해드리는 대주전자재료도 한 4% 정도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에코프로도 오늘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50만 원을 다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전기차 쪽으로 확 쏠리거나 아니면 IT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확 쏠리거나 아니면 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리거나 이런데 오늘은 제약주도 올라가고 IT도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고 2차 전지까지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수가 상단을 뚫고 올라갈 때 나타나는 선순환 효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고점을 뚫고 이제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덱스를 추종하는 이제 바스켓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전기차도 올라가고 제약 바이오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IT도 올라가는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자꾸 지금 뭐 상투네 고점이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그런 얘기 다 무시하시고 종목의 그냥 차트 흐름 추세만 보시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못 올라간 종목들이 실리콘 이제 응급제 만드는 기업들 첨가제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동박과 관련된 애들 이런 애들은 상대적인 이제 저평가와 IRA와 관련된 또 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순환의 효과를 최대한 누려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대주전자재료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지금 편입해 주실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네.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암 연구 학회 기업에 주목해보자라고 5장 레시피를 맞습니다. 잡아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 다 제약 바이오일까요? 하나는 제약이고요. 네. 하나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이런 비유를 좀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약 바이오 업계의 에코프로 같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싶어요. 갈만한 애. 내용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평가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네. 현재가 46,600원에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 ADC와 관련된 이제 기업이거든요. 네. ADC가 뭐죠? 기습 질문에 일단 A는 안티바디고 그렇죠. D는 드럭이고 C는 암 연구학회면 캔슬? 암일까요? 이제 ADC 할 때 이 A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예요. 그러니까 안티바디라는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이름을 붙일 때 무슨 마비라는 거 많이 붙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안티바디, AB가 안티바디 약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는 말 그대로 이제 드러그, 그 다음에 이제 C는 컨주에이그, 오. 이제 항체와 약물을 이제 결합시킨다. 네. 그런 이제 뜻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뭐 기술력 측면에서는 국내 뭐 1등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이제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레고큰 바이오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아무 근거 없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에코프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정말 무수히 많은 10건도 훨씬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들하고 체결을 해가지고요.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부터 수천억 대부터 해가지고 조 단위 이상의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을 이렇게나 많이 체결을 했어요. 특히나 작년 12월 달에요. 미국의 암젠하고 1조 6천억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거의 한 20% 정도 빠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작년에는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좀 안 좋았었는데요. 이 투자 심리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 작년 연말에 나왔던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도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AACR에 참가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최근에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또 기술 이전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중국이 이제 푸싱 제약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요게 임상 3상 진입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기술 이전을 하면 다 반환되던데 기술 이전하고 나면 그럼 기술 이전한 기업들은 뭐가 좋은데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알테오젠이 급등하는 것도 마일스톤이 이제 유입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일스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 지금 1조 6천억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네. 계약금은 일단 반환할 수 없는 조건으로 수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기술 이전을 받아간 기업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소위 말해서 그 높아진 거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마일스톤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게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이제 유입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임상에 성공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서 약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로열티까지 이제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고캠 바이오가 이렇게 수많은 글로벌 제약 기업들, 일본의 다케다라든지 중국의 이제 푸칭 제약, 익수다 뭐 이런 기업들하고 전부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빅파마 암젠하고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일스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은 흑자가 나오는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도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하향만 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지금 딱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가 이 우하향 패턴을 딱 깨고 오늘 양봉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세가 완벽하게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완벽한 추세 저점 구간에서 변곡점을 노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7,000원, 손절 가격은 36,0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레고캠 바이오였고요.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 관계상 바로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12,700원 현재가로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게 점심시간에 조금 올라버렸어요. 12,000 초반에 이제 공략하면 좋은데 어쨌든 네. 현재가로 편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방금도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눈에 띄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전고점 넘어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IRA 이제 세부안이 공개되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양극재, 음극재야 어차피 그동안에 계속 주목을 했었던 쪽이고 그 외에 지금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첨가제 지금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올 연초에 설비 투자 150억 이제 시설 투자 공시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늦게 좀 부각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보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저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오늘 또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기차는 이렇게 지금까지 뭐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계속 가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서 조금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은 트레이딩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캠트로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이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직전 고점 13,600원을 만들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 저항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13,000원 넘어갔을 때 이 자리에서 이제 매물 저항을 좀 뚫고 올라가면 신고가 만들면서 14,000원까지 한번 급등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인님께서 무거운 종목이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영민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매물 저항을 뚫는다면 신고가까지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캠트로스를 오늘 편입해 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오후장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오늘은 또 무료 방송이 네, 없으시잖아요.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어서 장중에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아까도 언급드렸던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런 이제 여러분들 투자 정보를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영민한 투자에서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과 그리고 어저께 혹시 무료 방송 놓치신 분들은 네네. 녹화 방송까지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네이버 밴드도 참고하시고 유튜브에 있는 녹화 방송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중에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슈에 대해서 더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이 준비하신 밴드 MBN 골드 김영민이라고 검색하셔서 한번 가입하시면서 장중 이슈들을 한번 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후장 저희가 레시피를 짜봐 드렸으니까요. 오후장에 달달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